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XRP 레저 에이펙스 2025 기자간담회에서 과장을 좀 해서 폭탄급 발언을 했습니다. 향후 5년 내 XRP 레저가 스위프트의 글로벌 유동성 시장의 14%를 점유할 수 있다고 전망한 부분입니다. 혹시 14%라는 숫자가 작게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스위프트는 전 세계 금융 거래의 절대적 지배자입니다. 하루에 수조 달러가 넘는 거래가 스위프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이 그 시장의 14%를 가져온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연간 수조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에서 XRP가 브릿지 역할을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언장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거와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링하우스 CEO는 메시징 서비스보다 유동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오늘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6월 16일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SEC와의 소송 현황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XRP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XRP를 포함해서 투자의 골든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놓치면은 후회할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왜 리플이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지 데이터로 확인해 볼까요? 스위프트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거래 처리 시간이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까지 걸립니다. 국제 송금 한 번 하는데 말이죠. 수수료는 건당 평균 20에서 50달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1970년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아직도 50년 전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XRP 레저의 혁신을 보십시오. 거래 처리 시간이 3, 최소 5초입니다. 거의 실시간이죠. 수수료는 건당 1센트도 안 됩니다. 스위프트 대비 100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최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마치 이메일이 우편을 대체한 것처럼, 스마트폰이 삐삐를 대체한 것처럼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여러분은 어디서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계신가요?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아니면 각종 커뮤니티에서? 비트패스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에서는 이런 핵심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분석 제공, 전문가 투자 전략, 그리고 100% 무료 서비스로 말이죠. 트레이딩 기법부터 실전 지표 공유, 가능성 높은 코인 정보까지 당일 대응 전략과 시장 전망까지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만 구독자 기념으로 커피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링크를 클릭하고 연락처와 함께 커피라고 메모만 남겨주시면 즉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XRP 관련 전문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플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갈링하우스 CEO가 왜 그렇게 자신감을 보이는지 이해하려면은 현재 리플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현재 리플렛은 이미 전 세계 수백 개의 은행과 금융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글로벌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면 리플렛을 사용하는 은행은 수백 개지만 실제로 XRP 토큰을 사용하는 온디맨드 유동성 서비스는 머니그램, SBI 홀딩스, 산탄데르 등 일부 파트너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리플렛은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메시징 서비스이고 다른 하나는 유동성 서비스입니다. 많은 은행들이 아직은 메시징 서비스만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암호화폐인 XRP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웠거든요. 바로 여기서 갈링하우스 CEO의 핵심 전략이 나옵니다. 그는 메시징보다는 유동성에 집중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스위프트 시스템을 분해해 보면은 메시징과 유동성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메시징은
은행 간의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고, 유동성은 실제 돈이 이동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유동성 부분이 훨씬 더 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동성 부분에서 XRP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XRP 토큰의 수요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갈링하우스 CEO가 자신있게 14% 점유율을 말한 이유도 바로 이 명확한 전략과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XRP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 말이에요. 이 소송이 XRP 투자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6월 16일이 왜 결정적인 날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SEC는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했고 리플은 XRP가 화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송이 2020년 12월에 시작되어서 벌써 4년 반이 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동안 XRP는 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저평가 받아왔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들이 급등할 때도 XRP만 제자리 걸음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소송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차 판결에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물론 SEC가 항소했지만 시장에서는 리플에게 유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4월에 리플과 SEC 양측이 60일간의 합의 협상 유예를 법원에 요청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양측이 법정에서 싸우는 대신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월 16일이 바로 현황 보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이날까지 양측이 합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해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은 다시 항소 절차로 들어가고 최악의 경우 2026년까지 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 16일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고작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 날짜가 XRP 가격에 미칠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XRP는 4년 반 동안 짓눌러왔던 규제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가격이 한 번에 폭발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합의가 실패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1차 판결에서 이미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스트레스죠.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 전략들은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리플의 미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에이펙스 2025에서 발표된 기술 업그레이드를 보면 리플의 야심이 얼마나 큰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더리움 가상머신 호환 사이드체인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현재 디파이 생태계의 대부분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XRPL이 이더리움과 호환된다는 것은 기존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쉽게 XRPL로 이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유니스왑, 컴파운드, 에이브 같은 대형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XRPL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RPL의 활용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두 번째로 미국 국채 등 실물자산 토큰화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시장이에요. 전 세계 실물자산 시장 규모가 수백조 달러에 달하거든요. 부동산,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모든 것이 토큰화될 수 있어요. 특히 미국 국채 토큰화는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거든요. 이런 자산이 XRPL에서 토큰화되면 XRPL이 글로벌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ISO 20022 표준을 완전히 준수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스위프트와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스위프트가 2025년 11월에 ISO 20022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인데 XRPL이 이 표준을 준수하면 스위프트와의 연동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XRP가 단순한 국경 간 결제 수단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특히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은 향후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할 분야 중 하나로 예상됩니다. 골드만삭스는 토큰화 시장이 2010년까지 1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XRP가 이 거대한 시장의 기축통화가 된다면 현재 가격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도 다수의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갈링하우스 CEO가 말한 14% 점유율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먼저 스위프트의 현재 시장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스위프트를 통해 하루에 처리되는 거래량이 약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정도예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5조에서 10조 달러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링하우스 CEO가 메시징이 아닌 유동성에 집중한다고 했다는 점이에요. 스위프트의 전체 시장에서 실제 유동성 부분만 따지면 규모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스위프트 메시징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 중에서 실제 돈이 움직이는 부분은 훨씬 크거든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스위프트 관련 글로벌 유동성 시장은 연간 최소 15조에서 20조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14%면 연간 2조에서 3조 달러 규모의 거래량이죠. 이제 이 숫자가 XRP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XRP가 이 모든 거래에 브릿지 역할을 한다면 그 수요는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될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XRP 11 거래량이 평균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정도인데 만약 스위프트 시장의 14%를 점유한다면 11 거래량만 해도 현재의 10배에서 20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투기적 거래가 아니라 실제 경제 활동에 기반한 거래라는 점입니다. 투기 거래는 변동성이 크지만 실물 경제 거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거든요. 또한 갈링하우스 CEO는 이 14%가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했어요. 만약 스위프트 대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14%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 혁신의 역사를 보면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을 대체할 때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가속화되는 패턴을 보여요. 이메일이 팩스를 대체한 것처럼 스마트폰이 피처폰을 대체한 것처럼 말이죠. 현재 XRP 가격을 보면 이런 미래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300억 달러 정도인데 만약 스위프트 시장의 14%만 점유해도 그 가치는 현재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있죠. 이런 미래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과 시장 대응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 투자자 관점에서 XRP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와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말이에요.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XRP는 SEC 소송 리스크로 인해 지난 몇 년간 계속 저평가 받아왔어요. 다른 암호화폐들이 역사적 고점을 경신할 때도 XRP는 제자리 걸음을 했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RP의 기술적 우위와 실제 사용 사례는 다른 어떤 암호화폐보다 명확하거든요. 실제로 수백 개의 금융기관이 리플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머니그램 같은 대형 기업들이 XRP를 실제 송금에 활용하고 있어요. 글로벌 파트너십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 아시아, 남미 지역의 중앙은행들과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데 이 분야에서 리플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XRP 토큰을 사용하는 온디맨드 유동성 서비스는 제한적이에요. 이게 현재의 한계이자 동시에 미래의 기회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지고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XRP를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수요 증가는 기하급수적일 수 있어요. 향후 전망을 보면은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6월 16일 SEC 소송 결과에 따른 규제 리스크 해소 가능성. 둘째, 스위프트 시장 점유율 확대 계획. 셋째,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 진입. 넷째, CBDC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특히 중앙은행들의 디지털화폐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고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디지털 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CBDC들 간의 국제 거래에서 XRP가 브릿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각국의 CBDC가 직접 연결되기는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렵거든요. 중간에 중립적인 브릿지가 필요한데 XRP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 현재 XRP는 미래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요. 특히 XRP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SEC 소송 결과, 중기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의 온디맨드 유동성 서비스 도입,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서의 포지셔닝이 핵심 변수들이에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리스크 관리입니다. XRP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들과
이유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SEC 소송 결과의 불확실성입니다. 비록 1차 판결에서 리플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 합의나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대응책은 분할 매수와 단계적 접근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포지션을 늘려가는 전략이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리스크는 규제 환경 변화 가능성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국경 간 결제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리플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리플은 처음부터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중시해 왔고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리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은 XRP도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펀더멘털과는 상관없는 시장 심리적인 요소죠. 이에 대한 대응책은 포트폴리오 분산과 손절 기준 설정입니다. 전체 투자금의 일정 비율만 XRP에 투자하고 명확한 손절 기준을 설정해서 감정적인 매매를 피해야 해요. 네 번째 리스크는 기술 채택 속도의 불확실성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실제 금융기관들이 도입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거든요. 특히 대형 은행들은 보수적이라서 새로운 기술 도입에 신중한 편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금융업계의 의사결정권자로 올라오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한번 세운 전략을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해요. 이번에는 좀 더 기술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XRP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에이펙스 2025에서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언급한 내용이 정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거든요. 그는 전통적인 금융감사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재무제표나 거래 기록 같은 문서를 건네주며 감사를 요청하면 여러분은 그 문서들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에 있다고 했습니다. 숨겨진 채무, 기록되지 않은 외상 거래, 오프쇼어 계정의 비밀 자금 등등 말이죠. 감사자는 보여지는 것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숨겨진 부분은 발견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엔론, 월드컴 같은 대형 회계 스캔들들도 모두 이런 문제에서 비롯되었어요.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는 재무제표 뒤에 숨겨진 부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발견될 때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 특히 XRPL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한번 기록된 내용은 조작이 불가능해요. 숨겨진 채무나 비밀 거래 같은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모든 금융 거래가 XRPL 같은 투명한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진다면 엔론 같은 사건은 애초에 일어날 수 없어요.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검증되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개선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모니터링이 훨씬 쉬워집니다. 현재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보고서에 의존해야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거든요. 이런 투명성과 신뢰성은 특히 국제거래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서로 다른 국가, 다른 규제 환경, 다른 법 체계를 가진 기관들 간의 거래에서는 상호 신뢰가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XRPL이 제공하는 투명성은 이런 신뢰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블록체인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니까요. 전통 금융 시스템의 이런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XRP의 진정한 혁신이고 장기적으로 가장 큰 가치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송금이 빠르고 저렴하다는 것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논의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실제 투자 관점에서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리플 CEO의 2030년 14% 점유율 목표는 단순한 호언장담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적 우위와 전략에 기반한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둘째, 6월 16일 SEC 소송 현황 보고서 제출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수년간 억눌려 있던 가격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설령 합의가 실패해도 1차 판결에서 이미 유리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셋째, 기술적 우위와 파트너십 확장으로 성장 기반을 확실히 확보했습니다.
이더리움 호환성, 실물자산 토큰화, CBDC, 시장 진출 등 다각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넷째, 현재 가격은 미래 가치 대비 명백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스위프트 시장의 14%만 점유해도 현재 시가총액의 10배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단기 전략으로는 6월 16일 전후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 매매를 피하는 것이에요.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시장은 항상 과도하게 반응하거든요. 만약 합의 소식이 나온다면 초기 급등 후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합의가 실패한다면 실망 매물로 인한 급락 후 저점 매수 기회가 올 수 있고요. 중기 전략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관점에서 금융기관들의 온디맨드 유동성 서비스 도입 현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실제 XRP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이거든요. 장기 전략으로는 1년에서 3년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서의 포지셔닝을 지켜봐야 해요. 스위프트 대체, CBDC 브릿지 역할,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이 핵심 변수들입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만 XRP에 투자하는 것을 권합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라도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명확한 목표가와 손절가를 설정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매매하면 좋은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과 전략이 의미를 구현하려면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XRP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 기회를 정확히 인식하고 6월 16일 SEC 소송 결과를 주에 깊게 주목하며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장기 관점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시장 분석과 정보 수집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더 자세한 분석과 시장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창의 구글 링크를 통해 비트패스 텔레그램 방에 참여해 보세요.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